말도 안 되는 차가 말도 안 되는 절벽 같은 데를 막 다녀요. 둘이 합치는 연봉이 그래도 한 1억 5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아 잠깐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괜히 회사 간뒀나?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19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 여행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을 쓴 작가 전재우입니다. 네, 세계 여행을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꽤 됐어요. 저에 대해서 조사를 별로 안 해요. 재밌어? 네, 저희가 좀 친한 사이라서 갔다 온 지 한 3년? 원래 네. 무소식 이소식 아니겠습니까? 2015년에 가서 아, 벌써 3년 됐어? 2016년에 왔으니까 5년, 2년 아, 정도구나. 2년 된 거죠? 2015년 7월에 가서 2016년 7월에 왔어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질문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와이프가 저를 꼬셨어요. 아, 미영이가? 네, 그쵸. 같은 회사 입사 동기였는데 사내 커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하고 세계를 뚫어 가자고. 사실 원래 SK텔레콤에 다녔잖아요. 아, 그쵸, 네. 네. SK텔레콤에서 두 명이 다닐 때 둘이 합치는 연봉이 그래도 한 1억 5천 근처,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지만 근처 좀 되지 않나요? 그 이상 될 거예요. 네. 네네네. 그 이상 되잖아요.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그쵸. 쉽지 않죠. 근데 SK텔레콤을 그만둘 때도 약간의 뭐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차피 내가 SK텔레콤을 다녀도 삼성을 다니든 SK를 다니든 구글을 다니든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정년이 있으니까 끼케야 뭐 20, 30년 더 일하고 그럼 남은 한 55년 정도를 어차피 직업이 없이 보낼 거면은 미리 그만두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은 없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해도 주변의 반대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특히 부모님. 부모님은 좀 이제 많이 걱정이 됐죠. 왜냐면은 평생 살면서 저에 대해서 자랑할 거라고는 취업했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거마저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양쪽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려는 줄 알았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일단은 뭐 기대 이상. 한우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하고 그리고 얼큰하게 취했을 때 집에 와서 갑자기 이제 뭔가 틀어지는 거죠. 틀어졌죠. PPT를 딱 틀고 우리의 계획 왜 퇴사를 해야 돼. 옛날에는 막 엄마랑 의견이 안 맞으면은 뭐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러고 뭐 반항이라던가 가출 이런 쪽으로 해답을 많이 찾는데 아니면 그냥 엄마 날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설득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이뤄놓은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도전한다라는 거야 당위성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삶을 택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 논리에. 그렇죠. 근데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평생 동안 나를 본 사람이 가족인데 그 가족을 나의 논리로 설득을 못 시킨다면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설득을 못 시킬 거죠. 좋은 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사실 감성적으로 설득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훨씬 더 바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성적으로조차 설득조차 못한다면 그 세계 여행의 시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세계 여행 그래서 몇 대륙 몇 개 도시를 갔다 온 거죠? 아프리카 빼고는 모든 대륙은 다 갔었고 네. 25개국 117개 도시. 네. 딱 1년 동안. 1년 동안. 그 중에서 그럼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였어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오로라를. 사진 봤어요. 세계 여행 갔다 온 곳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좀 어디였는지. 남미의 볼리비아. 볼리비아. 네. 전반적으로 다 위험했어요. 남미가 굉장히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볼 거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차가 말도 안 되는 절벽 같은 데를 막 다녀요. 밤에 막 그러기도 하고 페루에서 볼리비아 바로 옆에 페루에서 사막이 있어요. 페루의 남미에. 예, 거기서
샌드보딩이라 그래서 봤어. 모래 사막에서 네,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걸 하다가 와이프가 네네. 네, 사고를 당했죠. 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얼굴 한번 찍어줄게. 떼굴떼굴 굴러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다쳤을 것이다 라고 순간적으로 직감을 하고 갔는데 영상에서 막 뛰어다니던데? 멀쩡했어요. 너무 멀쩡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아쉬워. 재밌어?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 막 돈이 엄청 많아서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시절에 가니까 그 경비를 아낄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전체 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적게 쓰진 않았어요. 네.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해서 2명에서 6천만 원을 총 썼어요. 정확하게 1년 동안? 네, 딱 1년 동안 1년 동안 6천만 원을 6천만 원. 썼는데 사실 이거보다 많이 쓰는 세계일주 여행자도 있고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더 길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여행하는 사람들 치고는 어떻게 보면 많이 쓴 거고 네,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비죠. 경비죠. 돈이죠, 결국에는. 네, 뭐 꿈도 낭만도 다 현실 위에 펼쳐져야 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모아두셔야 돼요. 그치. 네, 이게 낭만만으로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전세금 뺏어 갈래, 뭐 아니면 뭐 적금 해지하고 갈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하지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집이거든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멋진 말이다. 돌아왔을 때 내가 있을 곳이 없다던가 내가 다시 살아갈 그런 기반이 하나도 없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 퇴사하고 여행 갈래 하고 바로 간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금액을 미리 다 계산을 했어요. 다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진짜 딱 6천만 원 필요하다고 계산했거든요.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투잡도 하고 막 이래서 맞아, 경비는 크게 세 가지죠. 숙박, 교통, 식비. 그렇죠. 네. 식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숙박이랑 비행기를 좀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일단 있다면? 비행기를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왜냐면 촬영하지 말까? 나갈머리를 확.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약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적기 안 타면 돼요. 저가 항공사 저가 쓰고, 항공사. 그리고 약간 그거 이상이 아낄 주말 생각 말고 없어. 평일에 이용하고 그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몇 개 날짜 해보고 제일 싼 날짜 고르면 되고 또 이제 원웨이 티켓이라 그래서 세계 일주 항공권이 따로 팔아요. 1년짜리 티켓인데 내가 미리 뭐 공항이나 이런 거 지정해 놓고 하는 건데 그게 한 인당 한 500만 원 정도?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끊어도 그 가격이 안 넘어요. 안 넘고 그게 더 되게 편하고. 힘든 게 현지에 알 수 없는 여러 네, 상황이 맞아요. 있으니까 놓칠 네.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교통비는 사실 크게 뭐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없고 제일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숙박비. 네, 숙박비는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아꼈죠. 첫 번째는 당일 예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한 3달 전에 미리 숙소를 예약하면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오래전에 예약할수록 여러분은 제값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숙박업소에서는 일단 비싸게 올려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손님이 차고 몇 자리 안 남았는데 손님이 안 온다. 그럼 그때부터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방은 그래서-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으면 이제 빨리 방을 팔아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안 오니까 싸게라도 내놓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당일 예약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어디로 여행할지 몰라요. 그냥 오늘 발길 닿는 대로 가서 그날짜리 숙소를 예약하면은 제일 싼 가격이에요. 다만 그거의 부작용은 방이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구는 굉장히 넓고 숙박업소는 굉장히 많아서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또 숙박 제가 표현이 잘못됐네요. 괜찮은 숙박업체가 없을 수는 있겠네요, 대신. 세계 여행자는 괜찮은 숙소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아꼈던 게 이제 캠핑. 제가 유럽은 아예 3달 동안 차를 렌트해서 다니면서 텐트랑 다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 여행했어요. 캠핑 여행을 했고 사람들이 또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세계여행 다녀와서 과연 소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거인 거죠. 내가 갔다 와서 일거리나 밥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사실 못 가는 거잖아요. 한국에 들어오기 한 달 전? 한 3주 전 남았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네, 거의 뭐 이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이제 한국 가면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괜히 회사 간뒀나?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불안함의 반대말이 뭘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사전적 의미의 반대말은 뭐 안정감? 이런 건데 안정감을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설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을 해서 기대감이 생기면 그 기대감이야말로 불안함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려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 뭐 한옥에도 이제 한번 살아보고 뭐
다양한 스튜디오도 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렸어요.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뭐 책도 쓰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막 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네, 먹고 살만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세계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품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여행 갔다 온 전재우 작가 그 와이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세계여행 갔다 온 뒤에 제가 한 일주일 뒤에 같이 이제 술을 마셨어요. 홍대 쪽에 술을 마셨거든요. 술을 마시다가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왜냐 저는 평생 세계여행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의 마음은 궁금한 거야. 재우야, 미영아, 세계여행 갔다 오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그때 재우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갔다 왔어. 우리 갔다 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갔다 온 게 엄청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세계여행 갔다 왔기 때문에 세계여행에 대한 더 이상 뭐 못 갔다라는 그런 미련이나 그런 게 없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었거든요. 뭔가 뭐 부풀려서 거품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쨌든 갔다 왔기 때문에 세계여행에 안 간 거에 대한 미련이랑 후회 이런 게 없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저한테는 가장 낭만적이기도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라 그런지 되게 포장 잘해주시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여행은 도전인 거잖아요. 세계여행을 꿈꾸고 있지만 머뭇거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제 책 제목이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이에요. 네, 바로 요 책이죠.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부제가 있어요. 네. 부제가 망설이지 말 것, 완벽을 기다리지 말 것, 행복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 세계일주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이든 일단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 끝이 완벽할 거란 기대를 버리세요. 완벽을 추구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이월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한번 사는 인생 시작해보세요. 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전재우 작가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여행에 대해 조금 더 알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향이 들어가면 못 먹어서 특히 고수 못 먹고. 네, 제가 그래서 전 세계 말로 고수 빼주세요라는 말을 할 줄 알아요.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영어로. 잠시만요, 제가. 뭐야? 자, 일본어. 노코리안. 아, 일본은 제가 고수를 안 먹어요. 프랑스어. 프랑스도 고수를 많이 안 뭐야, 먹어요. 너 지금 아무것도 제일 많이 먹는 게 전 세계 말로 했잖아면서. 스페인이랑 태국 뭐 이런데. 스페인 맛. 스페인이가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여행 세계 안 다녀온 갔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여행 다녀온